네, 고품격 레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주 동안 클래식을 하다가 이렇게 또 레드 돌아오니까 오브타임이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나름 신선하죠. 네. 뭐 클래식이 더 좋다, 갈라서 하는 게 좋다, 많은 또 말씀은 있으시지만 저는 뭐 갈라서 하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저희가 또 뭐 클래식도 하다가 레드도 하다가 블루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좀 풍성해지는 것 같은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연하게 또 풍성해질 겁니다. 맞아요. 또 이제 누군가가 아주, 들어오거든요. 네, 대사건이 이제 벌어질 테니까 어쨌든 기대해 주십시오. 궁금하시죠? 이번 주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코너도 더 늘어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클래식에서 장현님하고 한현님이 같이 라리가와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서 시즌 프리뷰를 했잖아요. 오늘 레드에서는 세리에가 이제 또 한 경기 정도 치렀으니까 어떤 게 좀 변화했고 올 시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또 이탈리아 리그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리그는 한때는 전 세계 축구 트렌드를 이끌어가던 곳이었고, 네. 전 세계의 슈퍼스타들을 거의 뭐 망라하다시피 했던 그야말로 뭐 엘도라도 같은 리그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탈리아 리그가 굉장히 높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1라운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에 프리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네, 섭섭하지 마시라고 아주 샅샅들이 한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감독 교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려 12개 팀의 감독이 바뀌어서 나타났잖아요. 특히나 뭐 이슈가 된 게 무리뉴 감독이 온 거. 조세 무리뉴 감독은 뭐 이따가 뭐 각 팀별로 간략히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의 세리에아 도착은 올 시즌 전체 세리에아를 통틀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리에아에 그만큼 스토리 라인을 더해줄 수가 있고 또 드라마를 더해줄 수가 있고 화제를 또 그만큼 배가시킬 수 있는 아주 슈퍼스타 뭐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무리뉴 감독은 뭐 예전에 비하면은 뭐 절정기는 좀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리뉴는 무리뉴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또 일으킬 여러 가지 선풍 돌풍 좀 나쁜 쪽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네. 어찌됐건 세리에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어떤 성적을 상승시키는데도 저는 무리뉴 감독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무리뉴 감독이 뭐 몇 년 지나면은 항상 또 좀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로마 입장에서도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리뉴 감독을 비롯해서 12개 팀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전에 한번 이제 뭐 분데스리가라든가 세리에아 감독 교체 이야기를 레드 시간에 조금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만 세리에아 감독 교체는 무려 진짜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12명. 이거 적지 않고서는 저도 이제 외우기가 힘들 그렇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어찌됐건 이 세리에아의 특히 중심적인 클럽들은 상당수가 또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이 우리의 또 주목거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파올로 폰세카 감독이 있던 로마에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들어왔고 우승을 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인테르 밀란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 밀란으로 바뀌었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라치오에서 왔습니다. 그럼 라치오 자리가 비었을 텐데 네. 그 라치오 자리에는 또 유명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유벤투스는 구관이 명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피를로 감독에 비해서는 역시 알레그리 감독은 좀 안전한 선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나폴리가 제나로 가투소 감독이 있던 팀이었는데 이제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팀이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세리에아에는 예전 개념을 갖다 붙이자면은 세븐 시스터즈가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 세리에 하면은 이제 세븐 시스터즈의 강세 그리고 뭐 사실은 세븐에 들지 않는 팀들조차도 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에 세븐 시스터즈와는 멤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그 세븐 시스터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피오렌티나라든가 파르마 같은 클럽이 거기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아탈란타와 나폴리가 이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리에아의 세븐 시스터즈라고 볼 수 있는 팀들 가운데
5개 팀의 감독이 바뀐 셈이고요. 그렇죠. 감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팀은 이제 밀란의 피올리 감독, 그리고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끄는 아탈란타. 이 두 팀은 이제 이전 감독들이 또 아주 잘했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 강호 중에 5개 팀이 새로운 감독으로 한다는 것이 올 시즌 세리에의 또 아주 가장 특징적인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이제 아까 12팀 감독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수올로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수올로가 정말 최근에 세리에아의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클럽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네. 그 성장을 이끌었던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샥타르 도네츠크로 떠났어요. 요거는 세리에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인재의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어떻게 보면 좀 세리에아의 다른 큰 팀에서 이 감독을 품었더라면 조금 더 흥미로울 법했는데, 그렇죠. 어찌됐건 요 데제르비 감독이 샥타르 도네츠크로 떠나면서 알레시오 디오니시 감독이 이제 들어섰죠. 그래서 사수올로가 또 그간 보여줬던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축구를 계속하면서 상위권 팀들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세리에아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수올로도 감독이 바뀌었고, 삼프도리아도 다베르사 감독 들어왔고, 헬라스 베로나가 디 프란체스코 감독, 피오렌티나가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 네. 그리고 스페치아가 티아고 모타 감독, 토리노가 이반 유리치 감독, 엠폴리가 아우렐리오 안드레아 촐리 감독. 요 가운데 이제 엠폴리는 승격한 클럽이에요. 그래서 승격한 클럽 하나 포함해서 모두 12개 팀은 감독이 바뀌었고, 감독이 그대로 유지된 팀은 승격한 2팀 포함해서 8개 팀. 네. 예, 그러니까 세리에아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은 지도자의 측면에서는 뭐 거의 거듭나는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많은 빅리그 가운데에서 지도자 이동이 있었던 리그입니다. 각 팀들의 감독의 색깔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12개 팀이 바뀌면서 또 바뀐 감독들에게서 또 승리가 나온 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라운드가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븐 시스터즈의 향배가 네. 굉장히 관심사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유벤투스만이 실패를 했죠. 맞아요. 네, 유벤투스가 우디네제와 2대2로 비겼는데, 무승부였죠. 이 슈체스니 골키퍼가 2골 실점할 때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벤투스 팬들은 개막 1라운드부터 약간 골키퍼 불안을 좀 안고서 이제 리그에 좀 임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알레그리 감독이 어찌됐건 복귀전에서 첫 승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감독이 바뀌지 않은 팀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린 제노아, 볼로냐, 우디네제, 칼리아리, 그리고 살레르니타나 베네치아까지 승격한 팀들까지, 물론 아까 밀란, 아탈란타 포함해서 이제 8개 팀은 감독이 바뀌질 않았는데,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란이나 아탈란타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지금 너무 좋고, 밀란의 피올리 감독이나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은 뭐 팬들에게나 선수들에게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바꿀 이유가 없죠.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감독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이제 선수들의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리아를 떠난 선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여름 이적 시장이 안 끝났죠. 네. 또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저희가 또 이 방송이 릴리즈되는 시간보다는 이제 앞선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루 정도 사이에 또 어떻게 이적 시장이 변화할지는 맞아요. 모르는데, 여름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의 승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떤 영입의 힘이 있는 세력은 역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예요. 네, 그럼요. 지금 첼지현 위원이 지금 없습니다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체적인 어떤 재정의 열악함이 부각되는 이 세상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오히려 좀 반사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다른 리그들이 프리미어 리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추격할 수 있는 정도의 영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 아니면은 다른 리그는 영입하기가 좀 곤란한 거의 이제 그런 지경까지 맞아요. 몰렸고, 그것은 뭐 라리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라리가는 아주 또 대표적이죠. 그런데 세리에아도 사실은 조금 예외가 아니라서 세리에아에서도 타리그로의 어떤 인력 유출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팬들이 아쉬워하는 선수들이 좀 많죠. 특히나 첼지언님이 굉장히 반겼던 아 그렇죠. 루카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첼지어는 좋아하지만 세리에아 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쉽죠. S급 내지는 특 A급 선수들이 많이 나갔죠. 맞아요. 특히 이제 빅5 선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루카쿠 선수는 정말 뭐 큰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밀란 팬들이 좀 보고 싶어하지 않을 선수가 있는데 돈나룸마 선수. 네. 이종료도 안 챙겨주고 자기 키워준 팀에다가 근데 나갔어요. 어쨌든 근데 축구계에서는 또 이런 일이 또 사실 비일비재해요. 뭐 없는 일은 아닌데 어찌됐건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나룸마 선수 그리고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차라놀루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은 밀란 팬들에게는 거의 이제 금기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루카쿠 선수 첼시, 돈나룸마 선수 파리 생제르맹 여기에 루카쿠의 또 동료였던 하키미 선수가 또 파리 생제르맹이죠. 그렇죠. 아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세가 완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플러스 PSG. 파리 그렇죠. 진짜. 역시 정순주 아나운서가 모으고 있어요 지금. 축구를 잘 알아요. 정말 하나의 팀과 하나의 리그가 거의 지금 독주하는 여름이 됐는데 어찌됐건 세리에아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빅5 이제 대외적인 유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루카쿠, 하키미, 돈나루마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 라리가에서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그는 좀 어렵지만 로드리고 데폴 선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세리에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폴 선수도 뭐 특 A급 활약을 펼쳤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트넘 팬들은 좋아하실 영입인데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또 네. 토트넘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로메로 선수도 아탈란타에서 정말 아주 잘 성장을 해서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수비수들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루카쿠, 하키미, 돈나룸마, 데폴 그리고 로메로 선수까지 이 선수들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세리에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초특급 선수들이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한꺼번에 다른 리그들로 이제 유출을 했다는 거는 사실 세리에아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선수들보다는 이제 작은 이름들이지만 약간 언급해야 될 선수들이 삼프도리아에서 헤타페로 이동한 체코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야쿱 얀크토 선수. 제 생각에는 요 헤타페 입장에서는 얀크토 선수의 공격력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수올로의 수비 자원인 마를론 선수가 또 샥타르 도네츠크로 갔어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제르비 감독과 더불어서 샥타르로 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를론 선수도 수비수도 볼 수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커버가 가능한 선수로서 상당한 또 재간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 말론 선수 유출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간 선수가 로메로 선수만은 아닙니다. 골리니 골키퍼도 토트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탈란타는 어떻게 하느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탈란타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주 영리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서 골리니 선수 그리고 로메로 선수의 공백을 저는 잘 메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뭐 골리니 선수도 이제는 세리에아에서 떠났고요. 여기에 이제 피오렌티나 팬들에게는 그래도 상당히 고마울 법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헤르만 페첼라 수비수가 또 베티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이제 뭐 좀 작은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언급할 만한 또 가치는 있어서 네. 제가 얀크토 선수, 마를론 선수, 골리니 선수, 페첼라 선수 요 선수들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좀 아쉬워할 만한 외부로의 유출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외부에서 데리고 온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들의 현재까지의 어떤 이름의 크기는 나간 선수들이 더 크다. 나간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작죠. 그러니까 나간 선수들은 아까 리그에서 각 포지션별로 거의 탑을 찍은 선수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선수들 중에서도 5명은 아주 빅5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온 선수들도 물론 만만치 않은 능력의 소유자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운데 영리한 영입들도 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첼시에서 로마로 옮긴 타미 에이브러햄 선수 네. 그리고 역시 첼시에서 밀란으로 옮긴 백전노장 올리비에 지루 선수. 지루 선수 나이는 많은데 좀 팬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루 선수가 커리어 말기에
행복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았나. 오. 나이는 많지만 기본적인 클래스는 또 펼쳐 보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영입은 사실은 영리한 영입이기는 해요. 동료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예, 지루 선수는 또 연계 플레이에 능하니까 전체적으로 팀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고, 그 나이가 많은 부분은 지금은 이제 부상이라 나오질 못하지만 그 밀란에는 또 질라탄 선수가 있잖아요. 네. 질라탄 선수나 지루 선수나 어떻게 보면 풀타임, 풀 시즌 뛰기는 어려운 연령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선수가 포지션의 어떤 경쟁자도 되지만 또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질라탄 선수, 지루 선수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클래스를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선수가 또 동시에 존재하면 뭐 급한 경기에서는 둘 다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둘이 또 이렇게 나눠 뛰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지루 선수 같은 영입은 충분히 영리한 영입이다.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키미 선수가 떠났지만은 이제 인테르 밀란이 PSV 에인트호번으로부터 이제 유로 2020의 스타였다고 볼 수 있는 덴젤 둠프리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인테르 팬들 입장에서는 유로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잘한 선수라 할지라도 그 선수가 꾸준히 리그라든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까지 아주 꾸준히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돈나룸마 선수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밀란이 릴의 마이크 매냥 골키퍼를 데려왔는데 요 영입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요 마이크 매냥 골키퍼는 지금 그 첼지언 위원이 또 없습니다만 첼시가 이전에 영입을 했던 에두아르 맨디 골키퍼 있잖아요. 그쵸. 프랑스 리그에서 맨디 골키퍼와 요 매냥 골키퍼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많이 됐던 골키퍼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첼시도 맨디 선수 영입을 했지만 매냥 선수도 아마 관찰을 봤을 하지 거야. 않았을까. 그래서 매냥 선수도 뭐 언젠가는 이제 빅리그로 올 선수였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밀란이 돈나룸마 내보낸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키퍼로서는 꽤 그래도 괜찮은 믿을 만한 선수를 데려온 거 아닌가. 요 매냥 선수 영입은 저는 역시 밀란이 지루 선수와 더불어서 요거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이제 윙 자원으로서 슈투트가르트에서 잘했던 니콜라스 곤살레스 선수가 피오렌티나로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로마가 스피나졸라 선수가 지금 부상 아닙니까? 그쵸. 스피나졸라 선수가 부상당한 자리에 파우메이라스로부터 마티아스 비냐 선수를 영입했는데 요 영입도 뭐 스피나졸라 선수 없는 동안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에이브렘 선수, 지금 비냐 선수 말씀도 드렸지만 로마가 무리뉴 감독 도착과 더불어서 그래도 영입은 가장 활발하게 하는 편에 속하는데, 후이 파트리시우 골키퍼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울버햄튼에서 뛰었으니까 우리 팬들에게도 굉장히 낯익은 골키퍼인데, 이 후이 파트리시우 골키퍼도 제가 봤을 때는 로마가 잘한 영입이다. 물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많은 선수에게 또 이적료를 지불을 했으니까 로마 팬들은 뭐 일말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르세유로 떠나보낸 그 파우 로페스 골키퍼에 비하면은 후이 파트리시우 골키퍼가 훨씬 더 안정적인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골키퍼는 또 나이가 좀 많아도 상관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영입도 잘한 영입이고, 로마는 타미 에이브러햄, 후이 파트리시우, 마티아스 비냐까지 외부 리그로부터 데려오는 영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로마가 잘했다고 보여져요. 다른 팀에 비해서는 확실히 필요한 포지션들을 잘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적 중에 하나가 라치오로 돌아온 펠리피 안데르송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예전에 라치오에 있을 때 이제 상당히 재능을 발휘해서 스타덤에 올랐다가 그러면은 요즘은 그 돈 많은 프리미어 리그가 또 데려가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는 사실 초반에는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대치에 좀 미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포르투 임대도 가고 했던 선수인데, 요 펠리피 안데르송 선수를 라치오가 이제 다시 데려와서 여기서 멋지게 한번 부활해 봐 라는 이제 기회를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영입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잘했던 데 돌아오면은 또 기운을 받죠. 원래 또 그 재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데르송 선수가 연령으로 보더라도 아직 뭐 그렇게 완전히 꺾이거나 할 연령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라치오 입장에서는 나름 과거의 스타를 잘 데려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을 데려온 것 중에 약간 주목해야 될 영입 두 개는 산토스로부터 유벤투스로 넘어온 2002년생 전천후 공격수예요. 카이유 조르지라는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스올로가 그레미우로부터 임대를 해온 1997년생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마테우스 엔리케 선수가 있는데 이 마테우스 엔리케 선수는 뭐 주력으로 활약하지는 못했지만 요번에 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 선수를 이제 사스올로가 이제 임대를 해왔다는 거. 그리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확정은 안 됐지만 라치오가 보르도의 미드필더인 토마 바시치 선수를 영입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영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보르도에서 라치오로 넘어오는 바시치 선수도 중원에서 이제 한 몫은 담당을 해줘야 되는 선수고 뭐 나쁘지는 역시 않은 영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리그, 해외 리그에서 이탈리아 리그로 넘어온 선수들도 보면은 깨소금 같은 영입들이 많고 또 주목해야 될 영입들도 있고 이미 타미 에이브러햄 같은 선수는 1라운드부터 자신의 가치를 또 보여주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카쿠로부터 크리스찬 로메로까지 이어지는 그 이른바 빅5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빅5의 유출에 비하면은 현재 이름값으로는 조금 네.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는 역시 프리미어 리그와 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나머지 리그들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역시 비싸게 좀 팔 수는 있지만 그 돈을 또 다 퍼부어서 그만한 영입을 하기에는 지금 나머지 리그들은 조금 어려운 그렇죠. 상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적 시장이 남아 있으니까 또 깨소금 같은 영입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가성비 영입을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프리미어 리그 파리 생제르맹 제외한 리그 제외한 팀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리한 가성비 좋은 영입을 제대로만 해낼 수 있으면 전체적인 팀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게도 계속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가 예를 들어 뭐 이적료가 10배다 그러면은 10배를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골을 10골절을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는 전체적인 집단과 조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소금 같은 영입만 잘할 수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유출과 유입을 봤거든요. 내부의 이동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부 이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 돈나룸마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된다. 밀란에서는 AC 밀란에서는. 근데 또 다른 금기어 네. 하칸 차라놀루 선수가 있죠. 아, 요 차라놀루 선수도 쇽 옆 동네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그런데 요것도 진짜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아까 피올리 감독과 더불어서 지난 시즌 부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좋은 순위로 이제 시즌을 마쳤는데 좋은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그 두 찬물을 선수가 찬물을 끼얹었죠. 네. 그게 틀림없죠. 어쨌든 차라놀루 선수가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AC 선수가 아니라 인테르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니 해도 역시 대표적인 그 리그 내 이동은 유벤투스가 사스올로로부터 데려온 마누엘 로카텔리 선수. 이 로카텔리 선수는 특히 역시 유로 2020의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뭐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뭐 지루 선수 얘기도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도 이동한 또 노장 공격수가 있죠. 로마로부터 인테르로 이동한 에딘 제코 선수. 근데 제코 선수도 뭐 나이가 많든 뭐 적든 상관없이 오자마자 제코 선수야말로 그 인테르를 위해서 아주 쏠쏠하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인테르는 제코만으로는 루카쿠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이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제코와 플러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루카쿠의 공백을 인테르는 메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제코 선수는 오자마자 그래도 자신의 값어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것도 알토란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탈란타가 제가 네. 크리스찬 로메로 내보냈죠. 피에르루이지 골리니 골키퍼 내보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탈란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에르루이지 골리니 골키퍼 자리는 우디네제로부터 후안 무소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골리니 키퍼보다 이 골키퍼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후안 무소 선수가
더 잘해요. 네. 골리니 선수는 뭐 토트넘에서도 일단은 지금 백업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탈란타는 이 무소 선수의 영입으로 골린이 나간 자리는 메우고도 남았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그 로메로 선수가 지키던 이제 중앙 수비 역할인데 그 자리에는 유벤투스로부터 메리흐 데미랄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데미랄 선수가 유벤투스 팬들이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선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 데려왔을 때 기대감도 충분히 높았고 네. 그리고 일정 기간 또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 이후의 폼이 그 잘했던 시절의 폼을 재현을 좀 못 시킨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데미랄 선수를 굉장히 영리하게 영입을 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는 초반의 폼을 좀 계속 이어가지 못한 면이 있지만 부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탈란타에서는 이 선수를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다시 한번 충분히 좀 날아오를 수 있는 저는 그 잠재력과 그 연령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팀에 때문에 맞는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아탈란타가 특히 근년에 이 성공 시대를 열어젖힌 그 히스토리를 보면 정말 다른 팀에서 별로 생각 안 하고 뭐 임대 주거나 뭐 그냥 내주거나 했던 선수들이 아탈란타에 오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아탈란타에서 나가면 다시 실패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진짜 아주 정말 그 영리 오브 영리한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도 로메로 자리 데미랄로 메우고 골리니 자리 무소로 메운 거는 저는 아탈란타가 기가 막히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전력들은 사파타 선수의 경우가 지금 약간 좀 관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탈란타는 훌륭한 감독과 뼈대가 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건재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아탈란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괜찮다. 예, 예. 물론 지금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리그 내 이동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이동 하나가 제노아로부터 로마로 옮겨간 이 선수는 아시아 선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엘도르 쇼무로도프 선수. 네.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간판 공격수인데 쇼무로도프 선수가 제노아에서 상당한 이제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서 지금 로마로 이동을 했어요. 아까 제가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지금 영입 잘하고 있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리그에서 데려온 선수들도 괜찮고 요 쇼무로도프 선수 영입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타미 에이브러햄 선수를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에이브러햄 선수 위치에 백업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요 쇼무로도프 선수가 이 이른바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또 측면 뛰라고 하면은 측면도 가능하거든요. 활용성이 좋구나. 그래서 범용성이 있어요. 이른바 그래서 이 쇼무로도프 선수의 지금 한창 뻗어나가는 그 연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 영입은 상당히 이것도 깨소금 같다. 그리고 네. 쇼무로도프 선수 영입을 볼 때 제가 예전 로마 선수 가운데 좀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 몬테네그로 축구 레전드 중에 한 명인 미르코 부치니치라는 선수가 예전에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쇼무로도프 선수의 스타일이 약간 그 부치니치 선수를 떠올리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치니치 선수도 측면도 되고 중앙도 되고 약간 전천후 공격수면서 또 주변 동료들을 잘 도울 줄 알면서 자기도 골을 무시 못할 정도로 또 깨소금같이 넣어주는 네. 이 쇼무로도프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그래서 저는 로마가 이 선수가 예전에 그 부치니치 엇비슷하게 어느 정도 여기서 잘 커주면 전력에 상당히 보탬이 될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 이외에는 나폴리로부터 라치오로 옮겨온 히사이 선수. 요거는 이제 라치오 감독이 또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됐기 때문에 네. 사리 감독이 예전에 나폴리 감독으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사리 감독이 히사이 선수를 잘 알고 이제 영입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 팀 뭐 발렌시아, 파리 생제르맹 임대를 돌아다니는 그 로마의 옛 스타 알렉산드로 플로렌치 선수가 있는데 네. 플로렌치 선수가 이번에는 밀란 임대를 갔습니다. 사실 요즘 임대를 좀 전전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렌치 선수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시절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밀란 입장에서는 임대로 플로렌치라면은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카텔리, 제코, 차라놀루, 데미랄, 무소, 쇼무로도프, 히사이, 플로렌치 뭐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리그 안에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리아의 쭉 변화된 모습들 올 시즌을 좀 주목을 해봤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각 팀들 다 영입을 좀 쏠쏠하게 잘 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깨소금 같은 영입을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순위 경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위 경쟁 이야기인데 세리에A가 올 시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나중에 이제 틀리면은 거봐 쟤는 항상 틀리잖아 또 이제 그러실 텐데 제 느낌에는 어떠세요? 빅리그들을 통틀어서 네. 여기서 뭐 빅리그라 하면 일단 4개 리그를 말할 수 있죠.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분데스리가, 독일. 그런데 빅리그 4개를 통틀어서 가장 상위권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할 리그가 되지 않겠나. 상위권 순위, 우승 예, 경쟁까지. 우승을 포함해서 뭐 챔피언스 리그 등 뭐 유로파 리그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뭐 컨퍼런스 리그까지 할까요? 그러면 1위에서 한 7위까지. 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치열할 리그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첼지언 위원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그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장지현 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리미어리그가 기본적으로 우승 경쟁은 4강 싸움이다. 네. 저는 이제 라리가 얘기를 할 때 라리가도 4강 경쟁이다. 뭐 그게 상향 평준화일지 하향 평준화일지는 뭐 분명치 않지만 어찌됐건 라리가도 아틀레티코, 레알, 바르셀로나, 세비야까지 저는 4강 경쟁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4팀 경쟁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9년 연속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유벤투스도 사실은 9년 하고 나서 지난 시즌에 우승 못하면서 유벤투스는 이제 그렇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바이에른은 이제 올 시즌 또 우승하면 10년인데 야 10년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사리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할 것 같아요. 근데 여느 때보다는 좀 어려울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도 선수층에 조금 문제가 있고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는 선수들이 또 존재하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뭐 많아야 뭐 4강 싸움 아닙니까? 다른 리그들이. 그런데 저는 이탈리아 리그는 7강입니까? 잘하면 7강 싸움 된다. 이거는 진짜로. 어느 한 클럽이 확 두드러지게 얘네가 독주하겠는데? 라는 느낌을 주는 클럽이 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7개 클럽 가운데에서는 7개 팀 중에서는 조금 가장 불안 요소가 많고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싶은 클럽들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7클럽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팀에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걸고 이 팀이 우승한다고 주장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불안 요소가 다 조금씩 있고 네. 물론 이제 불안 요소의 크기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인테르 밀란은 루카쿠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떤 파괴력이라든가 득점력의 약화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물론 인테르가 아까 제코 선수 데려왔고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 영입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연결되는 선수들이 인테르는 벨로티 선수라든가 호아킨 코레아 선수라든가 두반 사파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제 생각에는 영입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제코와 그 새로 영입되는 또 공격수 그리고 기존의 선수들이 루카쿠가 없는 것만큼의 그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네. 여기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르조차도 지난 시즌 정도의 위력에서는 적어도 한 2%라도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세븐 시스터즈라고 제가 말씀드린 클럽들 가운데 지난 시즌에 가장 순위가 낮은 클럽이 로마거든요. 이 무리뉴 감독의 로마는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오히려 영입을 지금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입된 선수들이 첫 경기부터 뭔가 조짐이 좋아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 자신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진짜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도 마지막 승부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로마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좀 힘든 감독 아닙니까? 이 감독의 역사와 커리어와 그 수상 경력과 모든 걸 봤을 때 자존심 문제죠. 그렇죠. 진짜 여기는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까지 오고 있거든요. 무리뉴 감독도 여기서는 승부를 걸어야 되고 또 로마 선수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무리뉴의 그 특유의 승부욕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 로마도 약간 이제 순위도 막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패배 의식 그런 게 좀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라면 이런 부분도 저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로마 같은 팀은 올라올 거고
인테르는 뭔가 좀 빠질 것 같고 실제로 안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루카쿠 공백은 어떻게든 좀 메우는 수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2등한 팀이 밀란이잖아요. 근데 밀란은 벌써 돈나룸마, 차라놀루가 떠났어요. 네. 요거를 돈나룸마 자리는 매냥 골키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메우는데 잘한다. 차라놀루 자리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라운드 경기를 보건대는 브라임 디아즈 선수가 일단 그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위치에서 뛰는데 브라임 디아즈 선수의 스타일은 차라놀루 선수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두 선수가 좀 다르죠, 하는 게. 차라놀루 선수 같이 뭔가 게임 메이킹, 찬스 메이킹 이런 부분을 브라임 디아즈 선수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피올리 감독의 어떤 팀을 이끄는 인화력, 조직력, 뭔가 매직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에 밀란은 기대를 걸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건 맞죠. 네. 아까 그 75살 듀오라고 말씀드렸던 질라탄과 지루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 이 선수들의 시즌 후반부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물론 두 선수가 뭐 나눠 뛴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역시 물음표가 또 약간은 갈 수 있는 부분 물론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지만 과연 이 선수들이 또 실제로 올 시즌을 어떻게 할지는 약간은 또 두고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란도 지난 시즌 대비 보면은 지금 나아졌다고는 말을 못해요. 네. 그러면은 지난 시즌 1등, 2등한 팀들이 불안 요소가 있고 유벤투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로 감독 있을 때에 비해서는 안전한 손에 맡겨졌고 훨씬 더 세이프 핸드 아닙니까? 알레그리 감독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도 그럼 뭐 불안 요소가 없냐? 일단 아직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미래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보도에는 아니야, 그거 뭐 벤치에 1라운드 벤치에 처음에 있었지만 그게 뭐 나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 라는 보도도 있지만 뭔가 호날두 선수가 여전히 제대로 된 오퍼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있다라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뭐 어디에 있는지는 여기서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호날두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리고 호날두 선수 역시도 연령이 지금 적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얼마나 기복 없이 이른바 위기 때마다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많은 골을 터뜨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또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골키퍼가 좀 불안하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디네제전에서 슈체스니 선수의 실책성 두 방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네. 무너진 건 아니죠. 패한 건 아니니까 2대1로 비겼는데 골키퍼 쪽도 좀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슈체스니 선수에게 좀 기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유벤투스는 풀백 쪽에는 또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 알렉스 산드루 선수를 아마 유벤투스 팬분들도 굳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모라타 선수라든가 디발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기복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이런 건 좀 두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 멤버로 보면 호화 멤버고 네. 강하고 페데리코 키에사 같은 선수 지금 아주 이제 절정기로 치닫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주 공격 자원 아닙니까? 이제 유로의 정말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키에사 같은 선수가 더 이제 물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유벤투스도 지난 시즌 이제 4등 턱걸이를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앞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요럴 때 스페인에서 세비야를 밀듯이 이탈리아에서는 아탈란타를 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아탈란타는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좀 그런 네, 스타일의 네.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를 밀고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그런데 아탈란타도 뭔가 여태까지 우승을 할 것 같은 그 정도의 포스는 보여주지 못했죠. 그거는 또 세비야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상위권에서 1, 2등 하는 팀도 이 팀을 뭐 쉽사리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이제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 우승까지는 이제 못했기 때문에 아탈란타도 뭐 확연히 이 팀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왠지 아탈란타에게는 올 시즌이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니냐. 우승을 한번 노리려면은 올 시즌이다. 그러니까 두반 사파타 선수만 잘 주저앉힐 수 있으면 잘 눌러앉힐 수 있으면 아탈란타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저는 올 시즌
괜찮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나머지 뼈대가 일단 튼튼하게 건재하고 있고 여기에 가스페리니 감독은 정말 아탈란타 선수들의 엄청난 성원 속에 믿을 수 있는 감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메로 선수 자리 그 데미랄 선수 요것만 조금 잘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한번 도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탈란타 우승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뭔가 캥기는 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밑에 이제 라치오도 있고 뭐 나폴리도 있고 아까 이제 무리뉴 감독 로마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한 팀이 확연히 앞으로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거다. 네. 지금 7강에서 5팀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폴리와 라치오를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감독들이 다시 좀 돌아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폴리에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왔죠. 네. 스팔레티 감독은 뭐 매니아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이제 1기 시절, 2기 시절이 있는데 특히 로마 1기 시절에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를 이른바 폴스 나인, 가짜 9번, 거짓 9번 이걸로 활용하면서 이 전술 자체가 뭐 전 세계 축구에 커다란 이제 여파를 미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스팔레티 감독인데, 근데 스팔레티 감독이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두 번째 시절, 로마 2기 시절에 왔던 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인테르 밀란 감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 로마 2기나 인테르 밀란 시절 때는 비판도 사실은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좀 갈등도 있었었고 성적도 사실은 팬들의 기대치에 완벽하게 부합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특히 인테르의 경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팔레티 감독이 팬들의 기대치의 100%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한다? 어느 정도는 하고 끝내요. 네. 턱걸이를 할지언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는 데는 항상 그래도 목표 달성은 한다. 그러니까 뭐 우승이나 뭐 이런 기대치를 가진 팬들의 입맛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등이 필요한 팀에게는 2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4등이 필요한 팀에게는 4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 선에서는 스팔레티 감독이 최근에도 뭐 경기 내용 뭐 경기력과는 상관없이 이 정도 성과는 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폴리는 사실은 뭐 제가 7강 경쟁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가장 당면한 목표는 역시 4강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요 스팔레티의 4강 매직, 요 4강 신화, 요게 좀 지속되기를 바랄 것 같고요. 그런데 나폴리는 제가 봤을 때는 7강 중에서는 지금 조금 불안 요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 보여요. 네. 그게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클럽 중에 하나가 나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썰이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적 썰이 있는 선수가 벌써 인시녜 선수, 파비안 루이스 선수, 쿨리발리 선수, 코스타스 마놀라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이적 썰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몰라요. 저 이 가운데 저희 녹화 끝나고 나면은 누가 또 뭐 어디로 간다 뭐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찌됐건 팀의 꽤 중요한 선수들, 아주 핵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적 썰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데려온 선수는 지금 거의 좀 없어요. 그러니까 주안 제수스라는 수비수를 하나 데려오기는 했는데 이 선수는 주력으로 쓸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백업 내지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쓸 선수고 그리고 이제 폴리타노 선수를 완전 영입했는데 뭐 폴리타노 선수는 원래 임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더 추가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폴리가 현재 나간다는 썰은 많이 들리는데 들어온 거는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을 봤을 때는 나폴리는 조금 불안 요소가 다른 팀들보다는 좀 커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멤버로 지금 또 너무 좀 오래 뛰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스팔레티 감독의 진짜 그 4위 매직이 나와야지만 나폴리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도 그런데 세븐 시스터즈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 최전방에 빅터 오시멘 선수가 있어요. 네. 아까 뭐 나갈 것 같은 선수들이 다 눌러 앉고 여기에 빅터 오시멘의 폭발력과 파괴력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4강 턱걸이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성적도 충분히 가능하죠. 오시멘 선수의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저는 세리에아에서 지금 루카쿠도 떠난 마당에 오시멘이 가장 대표적인 공격수가 될 수도 있는 자원이거든요. 세리에아 전체를 뭐 통틀어 보더라도 나폴리가 지금 이적설이 있는 선수들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조금 영입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오시멘이
기대치만큼 해준다면. 그런데 오시멘 선수가 첫 경기 퇴장당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오시멘 선수는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폴리도 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세븐 시스터즈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네. 사리 감독 라치오는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는 아시다시피 사리 감독은 조금 이제 쉬었다가 지금 현장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사리 감독은 현대적 축구의 트렌드를 여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는 네. 한데 그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축구에는 상당히 좀 여전히 적합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력자라는 거는 또 인정을 하거든요. 반면에 그런데 이제 라치오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지도를 하다가 이제 인자기 감독은 인테르 밀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리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전형적인 스타일과 기존의 인자기 감독 시절에 라치오가 하던 스타일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리 감독은 아시다시피 자신의 스타일의 선수들을 좀 맞추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고 이제 자기를 맞추려는 감독도 있고 사리 감독 같은 스타일은 좀 전형적으로 자기 스타일의 선수들을 맞추는 그런 네. 유형이에요. 그런데 라치오가 기존에 했던 게 사리 감독이 아주 원하는 그 스타일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리 감독의 축구와 기존의 라치오 멤버들이 같이 한데 녹아드는 데 있어서는 약간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리와 라치오 선수들의 요 밀월 관계가 단시간에 좀 잘 정립되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라치오도 더 좋은 축구를 하면서 충분히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스쿼드는 일단 보유하고는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임모빌레 선수가 최근 5시즌 연속 뭐 계속 많은 골을 터뜨려 왔는데 임모빌레의 득점력 이런 게 이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사리와 라치오 기존 멤버들 간의 요 궁합이 잡붙이냐 아니냐. 네, 그렇죠. 요게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라치오 괜찮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7강을 얘기하시면서 순위 경쟁에 대해서 쭉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유님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추가하실 내용은 없으세요? 추가할 내용은 아까 이제 밀란 얘기할 때 네. 차라놀루 선수의 공백을 특히 그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조금 잘 메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밀란의 또 한 가지 이제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이스마엘 베나세르 선수와 프랑크 캐시에 선수가 1월에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을 나갑니다. 네. 이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 밀란의 중원에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놀루 선수는 조금 더 이제 앞쪽에서 뛰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그 위치에 이제 공백을 기본적으로 좀 안고 있는데 캐시에와 베나세르가 빠져나간 기간에는 그 아래쪽 미드필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원의 문제가 특히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하는 기간에는 밀란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약간 그 중원 스쿼드에는 밀란이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또 밀란 팬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크 캐시에 선수도 지금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재계약을 계속 미적거리고 있어요.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적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돈나룸마 사태, 차라놀루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캐시에 선수가 재계약 이거 미적거리는 것도 지금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좀 기분 안 좋고 좀 불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이제 캐시에 선수가 밀란에서 좀 더 이제 능력을 계속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 문제 이런 게 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밀란 팬들에게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대되는 대결 중에 하나가 네. 이탈리아 대표급 선수들이 포진한 중원끼리 이제 붙었을 때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인테르와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만나게 되면 인테르에는 니콜로 바렐라 선수가 있고 스테파노 센시 선수가 있거든요. 물론 스테파노 센시 선수를 지금 약간 더 올려서 초진 스트라이커 좀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니콜로 바렐라에다가 스테파노 센시가 존재하는 이제 인테르의 미드필드가 있고 여기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는 좀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로마의 미드필드에는 니콜로 자니올로 선수, 로렌조 펠레그리니 선수가 있고 또 유로에 참가했던
브리안 크리스탄테 선수도 있거든요. 요 젊은 이탈리아의 미드필더들끼리 붙었을 때 유로 챔피언 팀 아닙니까? 네. 요 미드필더들 물론 뭐 유로 못 나간 선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인테르 중원과 로마의 중원에 포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급 선수들 요 선수들 보는 재미도 이번 시즌에 쏠쏠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리아가 이번에 변화도 많고 정말 볼거리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변화에서 감독들의 변화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각 팀 선수들과 얼마나 융합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영리한 영입의 선수 구성이 물음표가 될지 마침표가 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잘했죠?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드 또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뭘까요? 내일은 뭐죠? 블루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좀 그 인성이 덜 됐나 봐요. 제 거 아닌 거에는 그렇게 크게 제가 유념하고 있질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레드를 오늘 했고요. 내일은 또 블루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옐로우가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혼자 아니고요. 누군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뭐 그린도 나온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썰은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언젠가 뿅 하고 나타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스포를 했는데 대체 누가 오는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레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에서 뵐게요.